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가지 소원을 품게 되네요. 새해에는 제발 코로나와 저희가 좀 이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양신문 뉴스체크는 더 많은 구독자님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헤드라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역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빌딩 기둥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릉 신도시 그리고 장항 공공주택이 이달 10일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JDS 관련해서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북한 전문 도서관이 고양시에 새 둥지를 틉니다. 신분 당선 삼성 연장 노선이 에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 고양시 하천 생태 문화 탐방길 가이드북이 발간됐습니다. 호수공원 횡단다리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로 연재하는 행주산성의 숨은 보석 같은 이야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2월 31일,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셨죠? 저희도 많이 놀랐는데요. 그 마두역 인근에 위치한 그랜드 프라자 빌딩이 그 건물 주차장 입구에 그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지하 주차장의 기둥이 하나 이렇게 파손되는 그런 깜짝 놀랄 사고가 발생해서 이송호 기자님이 현장에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요. 우선 건물, 어떤 건물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사고가 네. 31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오전 11시 30분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지하 3층 주차장 공간에 있는 기둥 하나가 파손이 됐고요. 주차장 입구 앞에 인도와 도로 사이 네. 그 접합한 그 지점에 직경 5m, 깊이 0.5m 정도가 침하가 됐습니다. 네. 예, 해당 건물이 1995년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고요. 지하 3층, 지상 7층의 상가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에는 이제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다양한 매장이 입주해 있고요. 마두역 인근에서는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안전선이 쳐 있어서 진입은 못 하고요. 그 선 앞으로 기자들이 이제 대거 몰려 있죠. 아, 기자들이 많이 있네요. 예, 영상 취재 기자들이 굉장히 몰려 있는데 그 앞에 저 멀리 앞쪽에 보이는 움푹 들어간 그곳이 바로 싱크홀 자리입니다. 아, 예. 예, 그 싱크홀 자리 바로 앞에 왼쪽에 파란색 간판 보이시죠? 그 네. 간판이 그랜드 프라자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 입구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곳. 자,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예, 이건 도시가스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네. 뭔가 붕괴 위험이 있으면은 가스 노출에 대한 위험도 있잖아요. 그럼 네네. 가스 노출되면 폭발 위험도 있고 하니까 현재적으로 네. 가스를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날 그러면 현장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죠? 예, 곧바로 이제 건물을 통제를 했고 주민들이 이제 거기 상가 입주민들이 대피를 했어요. 방문객도 마찬가지고요. 한 300여 명 정도가 건물에 있었던 걸로 파악되는데 네네. 예, 바로 이제 현장을 통제했고 네. 도로까지 통제를 합니다. 이제 거기 3개 차로가 앞에 있는데 네. 2개 차로를 통제하면서 네. 정체가 굉장히 이어졌어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스관을 차단을 했고요. 시청은 지금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늘 보도자료 나온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고양시는 사고가 나자마자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안전 진단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당일 저녁 7시에 고양시가 이제 1차 진단 결과 네네. 확인해 보니까 건물 붕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를 했고요. 시민들의 이제 과도한 불안감을 이제 다잡기 위해서 발표를 이제 좀 이렇게 빠르게 좀 발표한 예, 그런 한 것이죠. 느낌이네요. 예. 예, 하지만 이제 건물의 안전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건물 출입과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후에 한 이틀 정도 흘러서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자, 오늘 또 나온 어떤 조치가 있나요? 네, 월요일 현재 지금 상태는 지하 2, 3층 네. 지지대 55개를 설치해서 네.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위험에 대비해서 진동과 기울기를 측정하는 센서 네. 15개를 이제 가동을 시켰고요. 파손된 지하 3층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 저희 고양신문에서 지금 추가 취재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정리해서 다음 주 뉴스 체크 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되니까 창릉 신도시 그리고 장항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는 실감이 좀 나네요. 네. 네, 1월 10일부터 창릉지구 1697세대 그리고 장항 공공주택 825세대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창릉지구는 이번이 첫 분양이고요. 장항지구는 추가 분양입니다. 네, 이번 사전 청약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네, 특별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이 네. 특별 공급
특별공급 사전청약 일정과 물량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특별공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물량은 창릉지구가 943세대, 장항지구가 825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제 곧바로 시작되는 일반 공급 사전 청약을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바로 시작을 합니다.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5일간 일반 공급 사전 청약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일반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 자산 요건, 그리고 소득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 사전 청약 물량은 특별 공급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창릉지구가 182세대, 장항지구는 135세대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 밖에 창릉지구 575세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됩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 가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추정 분양가가 있죠. 네. 분양가 좀 알려주시죠. 네, 창릉지구의 경우에는 20평형이 약 4억 원대, 그리고 30평형이 약 6억 원대 이렇게 지금 추정 분양가가 나왔고요. 반면에 장항지구는 추정 분양가가 20평형이 3억 원, 그리고 30평형이 5억 원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평형이다라고 하면은 창릉지구가 그 장항지구에 비해서 약 1억 원 정도 가격대가 높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 가까우니까 조금 더 비싸게 분양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2022년 새해를 맞아서 고양시장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JDS 특집으로 JDS 공공개발에 대해서만 물었는데요. 연말 일산에서 이제 가장 핫 이슈였죠. 네, 그렇죠. 자, 이미 인터뷰의 전체 영상이 저희 그 뉴스 택배로 올려드렸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핵심만 다시 한번 좀 짧게 짚어주시죠.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거 믿어도 되냐? 혹시 이제 선거용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1년 전부터 차분하게 검토했던 내용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1년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먼저 제안했던 건 아니고 경기도공이 JDS 공공개발을 먼저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고양시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럼 왜 시기가 시장선거 6개월 전이냐? 네.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근데 그것도 오해다.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지난달 28일 경기도가 승인을 했죠. 며칠 전인데 네네. 거기에 맞춰서 며칠 앞서서 발표한 것 뿐이다. 그리고 이제 이 발표가 나자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반응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만 잔뜩 짓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3호선 대화, 가좌, 교화 노선 개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받나. 이런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많은 궁금증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교통도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우선 아파트만 짓는 거 아니냐. 아파트는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랑 좀 비교를 하면요. 창릉 신도시와 다른 점은 창릉은 정부가 모든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JDS 개발은 온전히 고양시장이 권한을 가져요. 네. 이제 요게 이제 개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조도 이제 다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원래 합의됐던 내용보다 경기도공이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겠다고 했을 때 고양시장이 안 해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제 좀 확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고양시 입맛대로 도시개발이 더 용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다음에 교통은? 예, 교통은 이제 3호선 가자 교화 지선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은데 네네. 이게 내년 8월 국토부 타당성 영역 결과가 나옵니다. 네, 요게 그 예타는 아니고 그냥 가벼운 예타보다 좀 낮은 단계 용역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죠? 예, 선 이제 영역인데 네. 이번 발표로 사업성이 그 영역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네. 특별히 또 가자역뿐만 아니고 JDS 지구가 개발되면은 그 지구 내에 3호선 역사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네. 즉 역 유치를 위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번 인터뷰 기사를 제가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짧게, 하나는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온라인으로 자세히 읽어보실 분들은 고양신문 홈페이지에서 이재준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양시가 국내 유일의 북한 전문 도서관을 일산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이면 개관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북한 전문 도서관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뭐 하는 데죠? 네, 통일부 산하 기관입니다. 네네. 현재 명칭은 북한 자료센터 이런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양시로 옮겨오면은 통일정보자료센터로 이름을 바꿀 예정입니다. 예, 이제 이 기관이 1989년에 개관을 했으니까 30년이 넘은 기관입니다. 모르셨죠? 네. 30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현재는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네. 이제 새방사리처럼 작은 공간을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고양시로 옮겨오게 되면은 개관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건물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제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우선 북한 관련 자료가 11만 건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이제 거기 도서관에 가면은 네. 노동신문, 북한 교과서, 네. 북한의 문학 작품, 네. 또 북한 영화, 또 일본 조총련이 만든 잡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가장 대출이 많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네. 홈페이지에서 김일성이 직접 쓴 저서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도서관처럼 가서 직접 조회해 본다 이 말이죠. 예. 야, 우리나라가 아직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인데 네. 이거 국정원이 이거 잡아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일반 제가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일반 도서관처럼 시민 누구나 이제 그 회원증을 만들면은 출입이 가능하고 뭐 대출 복사도 가능합니다. 자, 도서관이 세워지는 장소, 네, 위치가 어디죠? 네, 이제 지도로 확인하시면은 킨텍스 캠핑장 있잖아요. 아, 그 예. 캠핑장과 대화마을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운동장처럼 비어 있어서 뭐 시가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데 이 부지를 다 쓰는 건 아니고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삼송 지축 지역 주민들의 교통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네. 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예, 이 사업이 연말을 앞두고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약간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불씨가 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달 28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개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 4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 이건희 기증강 건립 이런 것들과 함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그 6개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예타를 하겠다. 네네. 예타를 그렇죠. 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이제 철도 소식 언급할 때마다 자주 등장했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건 주로 이제 서울 쪽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고양시는 이게 어쨌든 삼성까지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쪽 지역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높으시죠. 그래서 용산에서 삼성까지 약 18.4km 구간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한다라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약 2조 원 규모로 고양시에서는 이제 삼성 원흥 지축지구 바로 다리 건너서 은평 뉴타운 등이 포함된 수도권 서북부를 관통하는 그런 간선 급행 철도망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종로구의 그 이낙연 전 당대표를 비롯해서 해당 이 노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우리 고양시는 이제 한준호 의원이 포함되겠죠. 이 6명이 신분당선 연장을 합동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에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도 했고요.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자마자 바로 예타에 선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예타 선정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이제 예타가 통과되느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였잖아요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간 조심스러운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데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됐었고 하지만 정작 예타의 문턱을 넘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지난 2019년 4월 당시에도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거 좌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좀 있었고요. 다만 지난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을 거쳐서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만큼 이번에는 예타 통과 가능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희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고양시 구석구석을 흐르는 14개의 하천을 걸으면서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고양시 하천 생태 문화 탐방길 가이드북이
제작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보여드릴게 바로 요 책인데요. 이렇게 좀 조그만 책이지만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그 고양 누리길 요 지도나 책자 많이 보급이 됐고요. 또 고양 자전거길 지도도 나왔는데 하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천 탐방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자는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9년 동안 이렇게 고양시 하천을 구석구석 누빈 그 한기식 고양 자전거학교 대표가 그 자료들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요 책을 이렇게 편집을 했고요. 실제로 요 책 펼쳐보시면 하천 지도와 함께 그 관람 포인트 그리고 또 갈림길 안내 또 거리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새해에는 요 가이드북 들고 고양시 하천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들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대로 호수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다리를 건설하려는 고양시 계획. 그런데 시작부터 제동이 또 걸렸습니다. 고양시는 다리 건설을 위해서 지난 4차 추경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 3,500만원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 예산을 고양시 의회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데 이어 두 번째나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 됐는데요.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런 어떤 사업 추진의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실제로는 다리 건설에 대한 어떤 찬반 양론이 이렇게 맞서면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 담당 부서는 절차를 보완해서 호수공원 횡단다리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횡단 다리를 놓는 거 여러분들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 유튜브 고양팟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찬성 아니면 반대 아니면 조건부 찬성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제가 고양신문 12면에 행주산성에 숨은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기획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행주산성 하면 여러분 그 권율장군 또 행주대첩 행주치마 이런 거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행주산성은 그 임진왜란으로만 국한될 수 없는 덕양산과 행주동 그리고 한강변 행주나루터가 수천 년 동안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장소였다라는 점을 이번 연재를 통해서 차분하게 좀 이렇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1월 한 달간 고양신문 12면 그리고 온라인에 연재될 기사 여러분 재미있게 읽어주세요.